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그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린 건데요. 그 자리에서 김경록 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판결을 형량을 선고를 해달라. 물론 김경록 씨의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악영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경심 교수 측 이제 변호인 단은 김경록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형사 사건화 되기 이전에 청문회 준비라든지 무슨 언론 대응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형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수면으로 떠올라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의 자료를 좀 찾아볼 필요를 충분히 느끼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빼다가 복제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경찰한테 임의 제출하든 압수수색을 당하든 그걸 검찰이 가져가더라도 그 원본과 같은 이 디스크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보존의 목적이 더 컸다라는 건데 그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래서 설사 김경록 씨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곧 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주목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시 법정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이 재판부 측에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이 이 김경록 씨를 기소를 한 것이 이 포괄일죄로 기소를 한 것이냐 아니면 경합범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를 한 것이냐 이게 이제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포괄일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이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범죄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그 식당에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10,000원씩 훔쳤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10,000원씩 훔치면은 7번을 훔친 거지만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봐서 절도 하나의 죄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포괄일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행한 범죄인데 2개 이상의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쳤어. 근데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러면 이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가 그 숫자가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재판부가 볼 때는 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반출한 것과 동양대에서 PC 반출한 것은 장소적으로 별개의 사건인 것 같다. 그래서 경합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재판부도 의문을 표했는데 검찰은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 싶은 대목이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 포괄일죄로 기소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게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기소를 한 거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어쨌든 정경심 교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혐의니까 이걸 정경심 교수는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일죄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놓으면 정경심 교수의 유죄 입증을 하는데 뭔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소재로 쓸 수가 있나? 1차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보다 조국 교수하고 연관이 지어져요. 조국 교수는요, 같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도 지난해 연말에 기소가 됐는데 이 동양대에서 가지고 온 PC 그리고 자택에서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증거은닉한 그것에 대해서 증거은닉 교사범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 교수도. 자, 그러면 이 증거은닉 행위에 있어서 조국 교수가 언제 뭘 지시를 하고 또는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
근데 검찰이 계속 흘려왔던 얘기가 김경록 씨가 뭐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경록 씨가 조국 교수 자택에서 이 하드디스크 분리를 하던 날 조국 교수가 귀가를 했고 김경록 씨에게 고맙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언론이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뭐 배우자 도와줘서 고맙다 또는 뭐 PC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된 사실 아니고요. 어쨌든 고맙다라는 인사는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당시 고맙다고 한 것은 이 PC 하드디스크를 떼서 가져간 그런 행위를 두고 고맙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연결을 지어 놓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CCTV의 화면을 제시하면서 김경록 씨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조국 교수가 귀가를 했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이 하드디스크 분리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고맙다까지 인사를 한 것은 이 증거를 감춰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거죠. 김경록 씨가 증거 은닉을 한 행위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거는 8월 28일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이고요. 그리고 8월 31일에 사흘 뒤에 정경심 교수가 보자고 해서 하드디스크 3개를 주면서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했고, 그날 밤에 동양대에 내려가서 같이 가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 은닉 혐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게 증거 은닉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은닉이라는 것은 감췄다는 거니까, 감췄다라는 거는 본인의 승용차 내지는 헬스클럽 사물함에 감췄다라는 건데, 그걸 감춘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받고 동양대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날,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8월 31일 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8월 28일에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는 그것은 증거 은닉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국 교수가 자택에서 김경록 씨를 조우했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던 거는 바로 그날입니다. 8월 28일.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를 해놓으면 조국 교수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조국 교수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서 유죄 주장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검찰 입장에서. 근데 이걸 포괄 일죄로 기소를 해놓고 하드디스크 이 분리와 그리고 반출, PC 반출, 보관, 이것이 연결된 하나의 은닉 행위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연결된 하나의 범죄로 보고 포괄 일죄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범행의 시작은 8월 28일부터가 시작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8월 28일 자택에서 조우를 했던 조국 교수가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날 집에서 마주쳤던 것을 근거로 해서 연결이 되는 교사범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 하면서 양형에 참고해 줄게 이러면서 포괄 일죄로 우리는 의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연결고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보다는 조국 교수의 유죄를 끌어내는데, 유죄를 주장하는데 하나의 포석으로 삼기 위해서 검찰이 포괄 일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요, 김경록 씨도 뭐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는 증거 보존이다 내지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보관했던 것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10여 년 전 상황을 기억에 의존해서만 어떻게 그거를 본인의 유죄 증거를 탄핵하는 자료를 찾아내고 또는 무죄를 입증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들, 기록들을 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PC를 또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뺀 건데, 그걸 만약에 없애려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며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뭐 손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양대에서 가지고 나온 컴퓨터 본체는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날 제출을 했고요. 임의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택에서 분리해놨던 하드디스크 3개는 자택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11시간 동안 짜장면 먹으면서 뭐 한식을 먹었는지. 그 날 이전에 한참 전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그거를 감추거나 뭐 어디다가 없앨 것 같았으면 그걸 파쇄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갖다 제출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인멸이냐, 은닉이냐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자료를 검토하거나 과거 자료를 찾아볼 목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